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페이게이트의 이동산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픈앱 운동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계시고 또 그 결제 부분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해오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신 그 페이민트의 김영환 대표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금융보안연구원의 민상식 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건데요. 먼저 PT로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최근에 이슈가 막 변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얘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그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변경되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자료도 준비하고 또 상세 자료도 또 따로 이렇게 며칠 동안 급하게 준비하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터넷 뱅킹의 역사를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양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니까 재밌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기간을 보니까 거의 10년 주기로 이렇게 큰 변곡점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게 갑자기 줄은 거죠. 지금 2009년 말 스마트폰 뱅킹을 오픈했을 때 그게 이제 제가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지금 한 5년이 채 되기 전에 지금 이런 그 큰 트렌드 변화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조금씩 그냥 개선만 하면 됐었는데 거기다 맞물려서 지금 최근 이슈가 된 게 이제 규제 변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지금 간결하게 굵직하게 다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결제 문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어떤 그 선택권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11년에 이제 그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제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그 천송이 코트 이슈가 터지면서 그 다양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논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마 여기 중간 2010년부터 2012년, 13년은 사실은 억지로 뺐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거라서 뺐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동산 이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산 이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첫째 저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사실 최근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못 나왔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산입니다. 이제 기간별로 이 원인이 계속 이제 달라져 가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아이폰 나왔을 때 이제 그 웹 표준 기반 결제 서비스 시작하면서 그때 들었던 원인은 어떤 이제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2013년도에 또 하여튼 웹 표준 기반으로 또 결제 서비스 시작을 했을 때는 그때 들었던 얘기는 금융회사들, 이제 카드사들이죠. 카드사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고, 제대로 이제 시장에 안착을 못했었고요. 근데 2014년도 다시 이 서비스가 이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기존의 이제 금융회사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 은행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 하여튼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행 내지는 어떤 습관, 규제 운영
측면에서도 이제 금융위 같은 곳이 카드사 은행들을 대상으로만 전자상거래 규제를 적용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또 전파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 지금 이제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서비스 누구나 이제 뭐 기존 금융권에서 이렇게 뭔가를 쌓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금융권의 내막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또 민상식 팀장이실 것 같은데 거기 어떤 뭐 애고니 같은 게 있었나요? 실제로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뭐 기득권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금융 쪽의 보안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좀 떠나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 그 한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서비스되는 걸 보면은 뭐 은행이 없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나 뭐 이렇게 송금 서비스를 많이 하고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기존에 서비스가 없었는데 그 황량한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결제 서비스나 송금이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기 앞서 이제 나왔던 그 장표에서도 나왔듯이 저희가 굉장히 빨리 여러 가지 실시간 이체도 되고 이렇게 실시간 이체 빨리 되는 나라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국은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서비스로 이전될 만한 그런 원동력이 좀 없었다라고 좀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그 다음 서비스로 꼭 넘어가야 되느냐 공인인증서 잘 쓰고 있는데 좀 불편한 다른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르완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르완다가 훨씬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IT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최첨단의 가장 좋은 걸로만 전부 다 도입해 놓는 거예요. 이전 거 레거시 연동할 이유도 없고. 근데 방금 민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되네요. 참 저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업그레이드 하나 하기도 되게 힘들죠. 이전의 거 호환성 유지하면서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런 거의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고 즉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또 많으시다라는 게 또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은무한 대표님께서는 그 사이에 이제 그 구축이나 이런 걸 시도를 해보셨었나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요? 페이미트 김영환입니다.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카카오페이 그러면 대부분 아실 텐데요. 저희가 엠페이라고 해서 그 LGCNS 엠페이를 개발을 한 회사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앱카드가 지금 통합돼서 6개가 합쳐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결국 간편 결제라고 불려지는 거에 핵심이시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그 핫한 주제인데 이게 많이 안 계셔가지고요.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 꽉 채워서 서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며칠 동안 그 자료 준비를 많이 하면서 이거를 짧은 시간 동안에 발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그 자료는 아마 이동산 이사님 공개하실 것 같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며칠 동안 뭐 짜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고 모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모였죠. 그랬더니 뭐 상당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좀 괜찮은 자료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자료들은 다시 한번 튜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저도 금융위 회의도 들어가 보고 미래부 회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 부분 중에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올해 말까지 넌 액티브엑스
관련돼 가지고 결제 부분을 전부 너는 액티브엑스, 즉 액티브엑스 쓰지 않고 구축을 하도록 해라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피지사가 신용카드 정보를 뭐 보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두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넌 액티브엑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곧 있으면 서비스로 어떤 식으로든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일단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사실 예전에도 중피지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서 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연 그 적격 피지라는 부분이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이동산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여전히 같은 맥락인데요. 기존 금융회사들에서 세운 진입장벽, 새로운 진입장벽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형태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피지사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피지사가 카드 정보를 이미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 저장해야 되냐면은 취소를 해주려면 또 카드 번호가 필요하고요. 또 매입이라는 행위, 이제 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카드 번호 필요해요. 그 취소는 또 우리가 이제 장기간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일 경우에는 1년 지나서 취소 요청 들어올 수도 있고 2년 지나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고 해서 최소 5년간은 거래 내역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고, 그 거래 내역에는 카드 번호가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의아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새롭게 제시하는 non-legal, 이제 법률에 근거한 이제 새로운 규제 장벽이 기존 이제 금융회사를 통해서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금융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FDS가 사실 막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나와가지고 한참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거기에도 적용해라라고 갔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민 팀장님 그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FDS 관련. FDS는 그 이전에 카드사 위주로 계속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 이전 카드사 뭐 정보 유출 이슈 많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유출 사건이 있어서 이제 유관 뭐 정부 기관 쪽에서 이런 유출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사고 날 때마다 좀 너무 즉시성 있게 항상 만들어서 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상당히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FDS 뭐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도 FDS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는데, 또 하나 큰 것들이 뭐 이제 망은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융회사 망은 이제 뭐 외부망하고 잘라서 아예 쓰지 마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좀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자발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노력들, 여러 가지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좀 규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DS 쪽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금융권에서 기존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상은 금융권 자체에 대한 어떤 통제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라기보다는 자체 기관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기관은 빼고,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 결제사들에 대한 좀 압박이 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압박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필요해서 이제 계속 구축은 좀 하고 있었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해서 세다라기보다는 좀 나중에 좀 늦었지만 좀 느끼지 않았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금융회사나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느끼는 거는 기존의 금융회사에 있는 보안 조직이나 IT 조직들 중에 이제 R&D를 직접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저희 금보연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 FDS를 도입한다, 이 용어 자체가 타사에서 이제 개발된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는
구매해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R&D를 안 하는 금융회사나 또 비보안 조직인 금융위나 금감원 이런 데서 사실 우리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의 그 보안 관련된 그 핵심을 지금 어떤 그 개선전 규제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 생각을 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금융이나 뭐 금감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안이나 또 기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떤 민간에서 자유롭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금융회사든 비금융회사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기술 관련해서는 그 좀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표로 넘기겠습니다. 장표로 바꿔주세요. PT로 바꿔주세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 변화가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저희 쪽에서 보고 있을 때는 미래부에서 진행하는 내용과 금융위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이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기술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금융위에서는 이제 그 금융 관련된 분야에 적용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래부는 현재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이동사님 의사원님한테 여쭤봤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뭐 풀어놨는데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결국은 기존에 그 풀어놓았지만 그 틀 자체가 인증서라는 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기술을 내보낼 수가 없더라.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존 그 인증서를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증서가 너무 약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증서의 그 용도별, 즉 부인 방지용이냐 사용자 식별용이냐에 따라서 사용자 식별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기술들도 많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별로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일단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월 말경에 아마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 예측이라기보단 미리 어나운스 된 대로 지금 일정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그 9월 말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증서 이용에 대한 그 규제 부분을 이제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카드 결제 시 넌 액티브엑스 적용하는 부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피지사 그 적격 피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DS 의무 도입 있고 그러는데, 일단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완벽한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거는, 그러면 이제 과정으로서 뭔가 평가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러면 과연 궁극점이 뭐냐, 그리고 무조건 해외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해외에서 살도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국내 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역으로 또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을 좀 보고 거기서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장점만 추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자상거래가 몇 가지 있는데 간편결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해외는 이체하는 부분이 국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간편결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다루게 될 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간편결제나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결국은 안전성의 이슈를 많이 이제 담보를 합니다. 안전성이라는 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피해나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산 이사님께서 작성해 주셨던 부분인가요? 해외부는 전체적인 그 트랜잭션 전체의 보안이고, 국내는 네, 제가 일부 쓰고 또 우리 김영환 대표님이 좀 쓰고 했었죠. 예.
요거 앞장에서 이제 지금 그 코멘트 하려고 했던 게 예, 일단 간편 결제 관련해서 뭐 해외하고 뭐 이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제 지금 글로벌하게 간편 결제의 메이저 플레이어들 이제 여기 적혀 있는 페이팔, 알리페이, 애플, 구글, 아마존 이제 이런 메이저 플레이들 다 은행이나 뭐 카드사 같은 이제 금융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금융 회사들이 어떤 기술이나 보안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는 사실상 주도적인 R&D를 하고 있는 조직이 없거나 적은 금융회사들이 솔루션을 이제 구매해서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쟁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김영은 이사님이 나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앱이 지금 20년 됐잖아요. 지금 인터파크가 97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이제 화상 연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권도균 대표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지금 그 결제 인프라를 구현하고 디자인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ISP나 MPI가 대부분 이제 그 이니시스라든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니시스하고 VP 쪽에서 설계가 됐고 나왔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이게 표준으로 가는 거 말고 그 좀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고 그게 더 안전하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셨고, 거기에 대부분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왔고요. 공인인증서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결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천송이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댓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드라마도 끝나는데 코트 한 벌 사드려라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에 그 저희가 한 5년, 6년 그 큰 싸움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에 비하면 그 1년 몇 개월 사이에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김기찬 교수님이나 이동산 이사님께서, 김기찬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싸움을 하셨고요. 한 프레이즈, 그러니까 한 장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 간편 결제를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끝판왕이 남았습니다. 예, 끝판왕이 뭐냐면 국내에서는 카드사입니다. 예, 카드사가 왜 끝판왕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실제로 국내의 그 사업 구조상 혹은 그 시장의 구조상 해외처럼 매입사 구조라든가 여기 이제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입니다만, 그 가맹점 공동이용제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는 그 개별 가맹점이 카드사와 독점적인 구조로 1대1로 묶여있기 때문에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점이. 카카오페이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페이를 만들고 나서 가장 카드사랑 많이 싸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왜 구인증 전문이라는 걸 쓰느냐 였는데, 구인증 전문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카드사의 공동으로 승인 전문을 날릴 수 있는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었고 막아왔었는데, 저희가 그걸 사용한 거죠. 그래서 카드사로부터 미친놈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이제 설득을 해가면서 카드사를 만나서는 설득할 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인증 안정성 평가를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군을 받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체를 하자마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인인증서는 이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가맹점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느냐? 가맹점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카드사가 강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간편 결제 쓰시려면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싸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산 이사님이 아마 굉장히 많이 앞장서서 싸우실 거고요. 저희도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실제로 카카오페이나 앱카드류의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이동산 이사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꼭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우리가 10년 전에 이제 액티브엑스 기반의 결제 인프라가 국내에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액티브엑스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부담 없이 이제 다 받아들여가지고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다들 공감하는 상태고,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온 상태에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냥 수용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앱을 배포하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금 여전히 이제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제 벤더가, 예전에 이제 MS가 이제 어떤 액티브엑스 같은 기술을 통제했다면,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제 다른 벤더가 이 생태계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대한 어떤 페이먼트 인프라를 어떤 특정 벤더가 제어하는 어떤 인프라 안에서 우리가 결제를 이제 제공한다는 거는, 우리 10년 뒤에 앱 기반의 페이먼트가 계속 유지될 거냐라는 질문 던졌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웹 플랫폼 얘기를 하잖아요. 웹은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500년 얘기를 했었는데 500년간 지속될 수 있을 만한 튼튼한 기초고, 뭐 앱 내지는 이제 액티브엑스 또는 다른 종류 플러그인들은 이제 일종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은 일단은 훌륭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웹 기반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웹으로 가야죠, 웹. 예, 민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동산 이사님께서 또 카드사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네. 이전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특별 이동산 이사님 쪽 페이게이트 이렇게 결제 방법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카드사들이 철회를 하고, 그게 보안적인 이슈인가요? 정책적인 이슈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보안적 이슈 부분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뭐 정책적 이슈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야기들이 좀 그렇고, 하나만 좀 고민하시면, 그러니까 요즘 치약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좀 많잖아요. 뒤에 검정색 바 표시가 있으면 이게 뭐 화학적인 걸로만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몸에 안 좋은 치약 재료를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뭐 가격이 싸고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치아도 되게 하얗게 만들어주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이용자한테 쓸 수 있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 이걸 규제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랑 똑같거든요. 그런 이전에 이제 AA 관련 이제 인증 부분, 결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보안적으로 과연 안전했느냐 안 안전했느냐, 이 이슈보다도 페이팔을 하나 보시면 좀 이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구글 같은 데다 이렇게 뭐 취약점 발견해가지고 돈을 뭐 몇천만 원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보안 취약점을 발견을 하면 떼돈을 벌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MS는 그런 걸 하지만 페이팔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업체도 어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취약한 부분 좀 찾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잡아가거든요. 그런 이 사회적인 문제점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거 말고 이거 뚫으면은 뭐 우리가 돈 한 1억 줄게, 뚫어봐라, 이런 좀 적극적으로 보안을 좀 광고를 하든지 안전하다라고 좀 스스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같이 좀 해봤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문화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뭐든지 시작부터 좀 다르거든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가느냐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외국이 지금 보니까 좋은데 그렇게 갑자기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이슈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보안적인 부분도 과연 이렇게 위에서 이거해 저거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뚫리면 책임져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최근에 갑작스럽게 후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외양간 읽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소를 안 잃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 뒤에 후속 조치를 하고 어느 정도 선 조치를 할 거냐 뭐 이런 철학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거가 중간도 없이 그냥 사전에서 바로 사후로 이렇게 지금 건너뛰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과연 이 부분이 그 보안적으로 또 적용하는데 그 집행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금융감독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평가 어떻게 할 건데부터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 어떻게 할 건데. 능력 있는 사람이 가면 다 취약하다고 올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면 다 안전하다고 올 것인데 이게 어떨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좀 그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송금 이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 결제하고 크게 뭐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뒤에 가서 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게 서양이라고 해서 이 파지티브 정책을 싫어하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자체가 이 파지티브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 폰이 안드로이드에 악성 코드가 많고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가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완벽한 악성 코드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파지티브가 장점과 단점이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애플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쓰고요. 특히나 이 IT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그런 반면에 또 저희는 또 네거티브 규제를 또 선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서비스 하는 측에서는. 왜냐하면은 일단은 먼저 들어간 다음에 문제 있으면 책임지면 되지.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기도 했고 예전에 근데 이제 크게 몇 가지 사태가 있었죠. 그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았던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약간 부족한 그 통제 이것 때문이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럴 해저드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게 뭐 제가 첫 번째 알고 싶은 게 국내에서 지불 결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자 지위와 해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업자가 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하고 싶어요. 궁금한데 알고 싶은데 민 팀장님 그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는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중국 쪽하고 미국 쪽만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마 네거티브 쪽하고 약간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페이팔 쪽에 예를 들면은 각 주가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에서는 각 주마다 라이센스는 받기는 합니다. 받기는 하는데 받아놓으면은 그 다음 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신 사고 나거나 이슈 되면은 라이센스 그냥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처음에는 라이센스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껏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라이센스 주별로 뺏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거티브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은 좀 사정이 다른데 그 한국의 예전 상황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국영 그 은행이 한 5개 정도가 이제 메이저가 있는데 중국 그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적으니까 이제 개수를 좀 키워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알리페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한 10개 정도 비금융업자였는데 불구하고 한 10개 정도를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봐라라고 라이센스를 주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이렇게 보장되면서 최근에 2011년도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동산 이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해외에도 제가 뭐 사무실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그 국내에서는 뭐 전자금융업자고 이제 해외 PG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 통해서 PG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이제 현재 알리페이 알라딘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국내는 일단 라이선스 한번 딱 발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별로 저희는 뭐 감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그 보안 감사나 이런 것들이 98%
2008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 시작하고 나서 딱 한 번 금감원에서 감사 나왔거든요. 15년 동안 실사 나와서 이제 보안감사 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파스티브 규제를 받는 형태하고, 그다음에 PG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서 PG 라이선스 받았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걔네는 케어 안 해요. 케어 안 하는데 일단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 어떤 형태로 너네가 이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매우 강력한 FDS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제 그 금융회사 쪽에서는 이 기술적으로 포스팅되는 데이터 전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배열 순서들까지도 이제 기존하고 이제 다른 형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또 매년 PCI DSS 같은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보안 감사인데 매년 실사를 2주 동안 나와가지고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떤 이제 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파지티브 규제는 처음 통과하기가 쉽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아무런 어떤 기술적인 보안적인 제한 규제가 없었다. 이제 실제 이제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거는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쉽게 들어가지만은 그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안전성이나 보안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가 경험상으로는 훨씬 이제 효율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런 걸 하시는 거는 하지만 이제 김영환 대표께서는 지금 중간에 좀 언론에서 막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격 피지하고 또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실 때 억울하거나 막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발언을 하면은 원인 불명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나요? 예. OECD 1위라고 하던데, 미래부 쪽이나 지금 금감원이나 금융위 규제기관의 정책의 문제도 있고요. 일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카드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사들은 사실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지키려는 니즈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걸 풀면서 사업자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랑 친한 소수사업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LGCNS랑 나군과 가군을 받았고, 페이게이트도 나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텔레그램 쓰시지만 망명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카드사들이 안 받아주니까 이제 해외로 결제가 망명한 상황인 거죠. 저희는 지금 카카오톡을 등에다 업고 LGCNS가 등에 업혀서 지금 이제 다다음 주면은 신한카드까지 다 붙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억울하다는 거는 저희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정말 필요한 거는 표준 전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처럼 간편 결제를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간편 결제는, 여러분 간편 결제 기사 나왔을 때 환호하셨겠지만 피지사들 입장에서는 간편 결제를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발표자를 보시면 이게 그냥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간편 결제를 하세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간편하게 옷을 사실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네. 사실 그렇고, 그게 리스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사업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외표준으로 이제 본원적으로는 외표준으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사업을 하면은 그렇게 다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품을 기획할 때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도 팔아먹고 저 사람에게도 팔아먹을까, 이런 이제 디자인을 애초부터 하고 있고요. 적격 피지 관련해서
예, 적격 피지요. 예, 예, 예. 적격 피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 적격 피지라는 용어 쓰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카드 정보 저장 피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입니다. 일종의 진입장벽이고 큰 피지사들 소수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니즈가 반영된 결과이고 카드사가 그걸 이제 협조한 상황인데요. 소수의 카드사라고 하면 대형 카드사들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들은 그 적격 피지를 안 하거나 자체적으로 포기하거나 그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뭐 자세하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FDS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뭐 최소 40억에서 100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FDS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400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I DSS를 받아야 됩니다. 그 PCI DSS 규격은 사실 페이게이트는 받았죠. 국내 카드사들도 받아야 되는데 국내 카드사들은 한 군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걸 피지사에다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적격 피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제 굉장히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끝까지 유지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이제 대형의 어떤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아마존이나 페이팔이 들어왔을 때 대항할 만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국내에서 만들어 달라 이런 니즈가 이제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내년 말 정도에 뭐 아마존이나 페이팔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러면 파괴력이 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편 결제라고 생각하시는 거 지금 전체 한 1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앱카드도 사고 난 이후에 1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편리하시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를 이제 계속 밀고 있는데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아이디 패스워드에 가입해서 간편 결제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액티브엑스를 벗어나서 페이팔이나 아마존이나 뭐 SK 플래닛이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그냥 편하기만 한데 또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뭐 구현을 해야 되거나 제공을 해야 되는 분들은 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익셉션이 있듯이 사실은 네거티브니 뭐 파지티브니라고 했을 때 이게 100% 그런 거는 순수한 파지티브 네거티브는 없는 것 같은데요. 민트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국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매년 감사라든지 보안 점검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불려갔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지티브로 하고 이제 사실 사전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후 규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뭐 아까 이제 PCI DSS 안 받는 경우도 지금 국내 카드사 같은 경우는 있는 것도 뭐 그게 그냥 없는 건지 아니면 국내 또 다른 방식으로 유사한 걸로 또 강제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뭐 특별하게는 없어 보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이것도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팀 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여기저기 뭐 금융회사 감사 뭐 이렇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실제 해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킹 대회 1등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뽑아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금융위원회나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 그런 해킹해서 해커들을 거기서 이렇게 계속 모으고 이런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전문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심하게 계속 하고는 있다라는 부분 뭐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 가지 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이제 간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국내 모든 전 국민의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정말 많은 뭐 한 3,500만 건 뭐 아이디 패스워드 다 나갔고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그런 회사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다 아이디 패스워드 어느 정도는 국민의 대부분은 패스워드 비슷한 거 쓰시거나 같은 거 쓰실 거거든요. 이런
동일한 걸 쓸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페이팔 쪽, 이베이 쪽이죠. 이베이 쪽에서 이제 그 계정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DB가 나갔는데 실제 액티브 유저가 한 1억 5천만 명 되거든요. 전 그 사람들한테 패스워드 바꿔라라는 부분이 나갔는데, 더 위험한 거는 그거랑 똑같은 패스워드 쓰는 다른 계정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이트. 이게 지금 똑같이 한국에도 조만간 이슈가 될 부분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DB를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아이디 패스워드가 똑같은 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좀 못하고 있는데 제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보안 쪽에 있으면은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산망 다 망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 이 며칠 안에 중국에 있는 정보 다 가져오면 다시 금방 복구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비스 뭔가를 이렇게 그런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히는 거를 이제 걱정하시는데, 또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안적인 걸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서비스를 편한 걸로만 접근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관심을 얼마나 기울이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쓰시느냐, 편리함, 보안, 그 두 가지 저는 다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보안 제품이나 보안 업체에 들어가면요, 그런 로고, 그 캐치프레이가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안전하고 편리한, 또는 어떤 데 들어가면 편리하고 안전한, 이런 게 있는데, 그만큼 그 두 개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어야만 되고 두 개 다 충족돼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든 이 지금 계속 규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그런 것들을 잘 만족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육성되는 동시에 보안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